자, 거기 체크 교재 157쪽에 보시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단원이고 여기 시험범위니까 기말고사 시험범위 혹은 1학기 시험범위니까 좀 잘 볼게요. 일단은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요. 알죠? 주장하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이에요. 이거 지울게요. 다시 잘못 썼네. 지우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인데 주장하는 글의 목적이 뭔지를 봐야 돼요.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설득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구성, 논설문의 구성을 어떻게, 주장하는 글의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서론, 본론, 결론이 된다는 거. 이건 다 알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제는 무분별하게 신조어를 사용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3번 여기 발표할 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주장과 근거의 연관성. 자, 아무리 근거가 여러 개 있어도 주장과 관련이 없으면 그건 타당한 근거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근거는 객관적이고 믿을만한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주장하는 글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장하는 글의 내용은 주관적이에요. 알겠죠? 주관적이고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돼. 자, 객관은 사실이야.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을 객관이라고 하죠. 근거는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돼요. 타당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 누구나 믿을만해야 돼. 알겠죠? 근데 주장하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건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자체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포인트가 돼야 돼. 알겠지? 전체적인 내용이 주관적인 건 맞지만 근거가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좀 머릿속에 넣을게요. 자, 그럼 가문단 보겠습니다. 가문단 보시면 갑분싸, 노잼, 인정, 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이게 뭐예요? 신조어의 구체적 예들이죠. 여기다가 순조어에 대한 구체적 예를 제시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예시하고 예를 여러 개 제시했으니까 예시가 있고 열거를 썼다.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럼 초반에 이렇게 관련 예시,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라고 했을 때는 제시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자아이의 말에도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지 라는 말이 있네요. 이제 요즘 청소년들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실제 대화할 때도 즐겨 쓰는 말들이에요. 갑분싸는 우리 많이 알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갑분싸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신조어에 특징이 나와요. 자, 짧게 줄여서 썼어. 그지? 긴 문장을 꺼리고 짧게 줄여서 말하는 라고 해서 신조어의 특성 1이 있어요. 1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잼. 노잼은 어떤 경우냐면 외국어와 우리말을 결합해요. 그지? 여기 신조어의 특성 2가 있어. 두 번째. 자, 새로운 말. 그 다음에 초성, 인정, 수고, 이응지읒, 시옷기호. 초성만 써서 내 생각을 나타내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신조어의 예를 제시해서 흥미를 유발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예들을 통해서 어떤 신조어의 특성들을 알 수 있냐면 갑분싸처럼 짧게 줄이거나 노잼처럼 외국어와 우리말을 결합하거나 인정수고처럼 초성만 간단하게 써서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신조어의 종류, 특성들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갈게.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있네요. 그치? 하지만 이러한 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그죠? 이런 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라고 해서 미안해. 여기 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라고 해서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 가로 닫고요. 여기가 앞으로 다룰 내용이죠. 그치? 앞으로 다룰 내용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를 많이 쓰더라? 빈칸에 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신조어를 많이 쓰더라. 여기가 넣으시면 되죠. 그지? 신조어를 많이 쓰더라. 칸에 신조어 쓰시면 되고요. 남은 단 볼게요. 신조어 가장 큰 문제, 이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거가 나오는 거죠. 그지? 자, 가장 문제는 신조어 사용 때문에요.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1이죠. 문제점 1이고 근거 1이 돼요. 한 단체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인지도를 알아보려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든요. 인용했다는 거. 그러면 이런 설문조사를 인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죠. 설득력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리고 보면 노잼의 경우는 60% 이상, 60대 이상이 3.7, 거의 모르는 거죠. 50대는 16.7, 그지? 그리고 청소년 부모 세대 역시도 40대에서 41.5, 반 이상이 몰라요. 이런 조사 결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 세대 간에 특히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조사 결과가 하는 의미죠.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얻은 의미 포인트로 밑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끝이에요. 뒷장 넘겨볼게요. 다음 장 158쪽이죠. 또한 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모든 청소년들이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여기 길게 네모할게요.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뭐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고, 어떤 문제냐면, 이거.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검사해서 공부한다는 얘기야. 일부러. 그치?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다 문제 2 쓰고요. 그 다음에 근거 2라고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문단 마지막으로 라고 돼 있어요. 라문단 마지막으로 봅시다. 지우개 볼게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어휘력과 여기 나오네요.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문제 3이네요. 그죠? 문제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청소년 중에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그에 맞는 알맞은 어휘를 골라 쓰려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신조어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문장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국어학자가 나왔죠?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되어 있네요. 그치? 전문가의 견해 인용 대신 보시고 자 그래서 설득력 높이는 거죠. 그죠? 이거 이렇게 마찬가지로 빈칸 채워볼까요? 문제 첫 번째 뭐였어요? 그죠?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 다음에 그죠? 어휘력과 사고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끝났어요. 본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마문단 볼게요.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살펴봤어요. 자 먼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 간의 소통 어렵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소외감 느껴. 그리고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돼. 이거 뭐예요?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본론 내용을 요약 정리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죠? 자 여기 다 있네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 밑줄.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이게 심주장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빈칸만 채우면 이거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근거 1, 2, 3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를 신조어를 어떻게 사용하지 말자. 그죠?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기하시면서 그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적어주세요.